반갑습니다. 비교 불가 분석력 축구만 팠다입니다. 혼자서 데이터 분석으로 경기장 날씨나 선수들의 그날 컨디션, 홈 원정의 차이와 제일 중요한 그날 경기에 대한 몇 가지 변수를 개인 혼자서 분석하기엔 제한적이라 생각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적중한 대화 내용처럼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입장 방법은 아래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9월 14일 한국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안양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3-5-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양쪽 윙포워드와 윙백 자원들이 상대 진영 깊숙한 지역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마테우스는 빠른 템포와 날카로운 결정력을 앞세워 상대 수비 라인을 파괴하는 핵심 자원이다. 이아고는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타이밍이 탁월해 마테우스와의 호흡을 통해 다양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토마스는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으로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 가담하며 전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이 전개는 상대 중원 압박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무기다. 결국 안양은 전방과 측면을 동시에 두드리며 상대 수비를 압박하고 다채로운 공격 루트로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다. 제주는 4-3-3 전형으로 조직적인 수비를 우선시하면서도 전환 시 빠른 공격 템포를 살리는 스타일이다. 유리 조나탄은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드러내며 팀 공격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 남태희는 창의적인 패스와 연계 능력으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고 이창민은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으로 팀의 밸런스를 지탱한다. 그러나 포백 수비 라인이 측면 공간에 반복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고 박스 근처에서 측면 크로스와 침투를 허용하는 장면이 잦다. 특히 안양처럼 클래식한 형태로 측면을 깊게 공략하는 팀을 상대로는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이 경기는 안양의 측면 침투와 변칙적인 전개가 제주의 포백을 얼마나 흔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마테우스와 야구의 날카로운 득점 감각은 최근 절정에 있으며 제주의 측면 약점을 집중 공략할 수 있다. 토마스까지 전진해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면 안양의 압박은 더 강해질 것이다. 제주는 전환 상황에서 빠르게 공격을 시도하겠지만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순간 경기 흐름은 안양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결국 전술적 유연성과 공격적인 흐름을 앞세운 안양이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안양은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활용하는 입체적인 전개로 제주의 약점을 정조준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마테우스와 야구의 결정력, 토마스의 변칙적인 전진까지 더해진다면 공격의 완성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 반대로 제주는 포백의 측면 불안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홈에서 몰아치는 안양의 공세를 버텨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경기는 안양이 전술적 우위와 공격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김천 박상혁은 빠른 침투와 활동량으로 측면에서 활력을 불어넣고 전방 압박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김승섭은 날카로운 드리블 돌파와 페네트레이션 플레이로 상대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든다. 이동경은 팀 전술의 중심으로 빌드업을 지휘하며 전방에 결정적인 패스를 공급하는 플레이메이커다. 김천은 4-4-2 전형 속에서 이동경의 발끝을 거쳐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전개하며 홈에서는 특히 전환 속도를 높여 상대를 압박한다. 중원과 측면에서의 연결이 안정적일 경우 공격은 단숨에 속도와 위협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대구 세징야는 여전히 날카로운 패스와 슈팅으로 위협적이지만 체력적 기복과 전환 속도에서 한계가 있다. 정치인은 중원에서 볼 배급과 압박을 시도하지만 강한 템포 앞에서는 대응력이 흔들리는 장면이 잦다. 라마스는 순간적인 돌파와 공격 전환에서 장점을 보이지만 고립될 경우 영향력이 제한된다. 대구는 4-3-2 전형을 유지하면서도 수비 라인이 불안정해 강등권 최하위라는 현실이 보여주듯 압박 저항력이 떨어진다. 특히 뒷공간 대응과 측면 수비에서 잦은 균열을 드러내고 있어 김천의 공격 템포를 막아내기 어렵다. 이 경기는 이동경의 영향력이 얼마나 발휘되느냐에 따라 승부의 흐름이 달라진다. 김천은 이동경을 중심으로 빌드업을 전개하고 김승섭과 박상혁이 측면에서 동시에 가속을 붙이면 대구의 수비는 쉽게 흔들린다. 대구는 세징야와 라마스를 앞세워 반격을 노리겠지만 수비 불안이 반복되는 한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 특히 포백 수비가 김승섭의 돌파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 실점은 시간 문제일 수 있다. 김천은 홈에서 강한 템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전술적 응집력과 심리적 우위까지 감안하면 확실히 앞서는 흐름이다. 결국 에이스의 발끝에서 출발하는 김천의 공격이 승리를 결정지을 수 있다. 김천은 에이스 이동경을 중심으로 전술적 응집력이 높아지고 측면 자원들의 활약까지 더해지며 공격 루트가 다채로워지고 있다. 대구는 강등권에 머물며 수비 불안이 뚜렷하게 반복되고 있고 원정에서의 약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김천이 전술적 우위와 홈의 기세를 등에 업고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수원FC 사박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팀 공격의 기점을 만들어내지만 파이널 서드에서의 결정력은 루안의 마무리에 크게 의존한다.
김경민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패스 전환과 압박 저항을 시도하지만 상대가 라인을 내리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루아는 개인기와 돌파 능력으로 공격 활로를 열 수 있지만 지원 자원이 부족하면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문제는 윌리안이다.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리한 복귀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경기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낮다. 결국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고 득점 루트에서 날카로움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광주 헤이스는 순간적인 드리블과 공간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카드지만 전방 지원이 늦으면 고립될 수 있다. 신창문은 중원에서 안정적인 빌드업과 패스로 경기를 풀어나가지만 수비 압박이 강하면 전개 속도가 늦어진다. 최경록은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크로스로 변화를 주지만 박스 안 마무리에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장면이 있다. 광주는 4-4-1을 기반으로 탄탄한 조직력을 유지하며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형성한다. 그러나 공격에서 파괴력이 터지지 않으면 경기를 루즈하게 이끌며 무승부를 용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기는 윌리안의 부재 가능성이 수원FC 공격 흐름을 크게 약화시키며 루안과 사박의 조합만으로는 폭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광주 역시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유지할 수 있지만 최전방에서 마무리 효율성이 떨어져 득점 루트가 제한된다. 결국 양팀 모두 날카로운 한방이 부족한 상황이라 공격보다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템포가 느려지고 중원에서 소강 상태가 길어지며 전체적인 경기 양상은 루즈하게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승부를 가르기보다는 무승부로 기울 가능성이 가장 높다. 윌리안의 부상 변수가 수원FC의 공격 루트를 무디게 만들었고 광주 역시 마무리 효율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 양팀 모두 전술적으로 안정적인 수비 운영을 우선할 수밖에 없으며 경기의 템포는 자연스럽게 느려질 것이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누가 이기느냐보다 누가 실점하지 않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며 무승부로 귀결될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다. 끝으로 절대 입장료, 수수료 따위 받고 있지 않는 가족방이며 위 대화 내용처럼 수익에 한 걸음 다가가실 수 있게 적중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조합, 핸디캡, 언오버 확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